이를 닦으실 때 보통 어떻게 닦으시냐면 이렇게 막 푹푹푹푹 닦습니다. 30초, 20초 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잇몸과 닿아 있는 부분이 파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치과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하셔도 이 과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걸 꼭 하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 오수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치아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시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치아 하나의 가치를 평가를 했는데요. 제 예상보다 평가된 수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대략 치아 하나당 3만 불 정도의 가치를 평가한 거예요. 3만 불이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4천만 원, 3천만 원 후반대인데요.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에 해당되는 건데, 보통 사랑니를 제외하고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3만 불 곱하기 28개 하면 상당히 큰 거액의 가치에 해당되는 게 우리 치아 가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구강위생 관리를 소홀하게 되시면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충치 치료하는 것부터 더 나아가서는 크라운이나 아니면 이를 뽑고 임플란트 하게 되는 과정까지 많은 치료 비용과 시간이 발생되겠죠. 이렇게 소중한 내 치아,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시려면 평상시에 구강위생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칫솔질을 하는 방법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식물 찌꺼기들을 치아 조직으로부터 제거해내는 물리적인 청소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전법으로 써라,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써라, 이렇게 말이 많은데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해도 괜찮고요. 다만 칫솔질을 할 때 이렇게 치아의 결과 90도 되는 가로로 칫솔질을 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로로 칫솔질을 하다 보면 치아가 파이기가 쉬워요. 치아에 있는 마모제 성분 때문에 치경부 부위라고 해서 치아하고 잇몸 사이 그 부분, 거기가 약하거든요. 그 부분이 마모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하는 거는 좀 피하시면서 치아의 결을 따라서 회전법이든 수직으로 닦든 간에 치아의 결을 따라서 양치를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를 닦을 때 이 바깥면만 닦으시면 안 되고요. 혀 있는 안쪽 면도 닦으셔야 되고, 또 씹는 면도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아의 바깥면, 안쪽 면, 씹는 면까지 잘 닦아주시고, 또 칫솔을 하면서 가능한 한 치아와 치아 사이 면들을 칫솔로 잘 닦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틈새를 닦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칫솔 모가 살짝 들어가도록 위치시켜 가지고 가볍게 진동을 주면서 그 부분을 마사지 하듯이 닦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가 나면 거기는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열심히 닦아주셔야 돼요. 세게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꼼꼼하게, 피가 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3일, 4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그 부분을 닦아주시면 그 부분에 피 나는 게 멈추면서 잇몸 염증 증상이 호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아 모형하고 제가 칫솔을 들고 왔습니다. 이를 닦으실 때 보통 어떻게 닦으시냐면, 빠른 시간 내에 그냥 휙 닦고 마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칫솔을 잡을 때도 세게 잡는 거예요. 그것도 센 힘으로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막 푹푹푹푹 닦습니다. 이렇게 막 푹푹푹푹 닦고 이렇게 하시고 그냥 헹구고 마는 경우들이 많아요. 30초, 20초 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칫솔질을 하실 때는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안 좋은 것들은 칫솔을 너무 세게 잡는다, 그리고 칫솔질 할 때 너무 세게 한다, 이거가 좀 꼭 피하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를 닦을 때 이렇게 가로로 닦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치아는 세로로 나 있는데 칫솔질을 할 때는 가로로 하시는 거죠.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습관이 고착화되면 치아에 있는 마모제 성분과 이 칫솔의 모의 강한 센 힘으로 인해서 치아의 치경부라고 해서 잇몸과 닿아 있는 부분이 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를 닦을 때 이렇게 가로로 하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너무 짧게 하는 거, 너무 센 힘으로 하는 거, 칫솔질을 가로로 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는 어떻게 닦냐면, 치약을 너무 많이 묻히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한 콩알만하게, 그거보다 더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굳이 물을 묻히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치약만 묻히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입을 벌린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을 닦아주시고 또 어금니 있는 부분을 닦아주시고 양쪽 어금니를 닦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닦으면 이제 바깥면이 닦입니다. 뭐 이거를 닦을 때 방법이 이렇게 회전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닦아 내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칫솔질하는 주된 목적은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거니까 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가 청소가 안 되냐면 치아랑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랑 잇몸 사이가 잘 안 닦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로 닦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아 사이에 솔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닦일 수 있도록 살짝 가벼운 힘으로 눌러서 닦으시면 되고요. 또 요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치은 열구라고 하는 그 틈이 있는데 그 틈새에다가 칫솔을 이렇게 45도 정도로 상방으로 이렇게 대면 살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뒤로 가볍게 진동을 주고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닦으시면 해당되는 부위를 닦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깥쪽을 다 닦고 나시면은 이제 안쪽을 닦아야죠. 안쪽도 동일한 방식으로 닦아야 되고요. 앞쪽은 이렇게 세워서 닦으시면 됩니다. 안쪽 바깥쪽을 다 닦고 나시면은 입을 벌리셔서 씹는 면을 닦아주셔야 돼요. 씹는 면에 충치가 생기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닦으셨으면 이제 아래쪽을 하는 거죠. 아래쪽도 부위를 나눠서 바깥쪽, 어금니, 또 앞쪽, 또 반대편 바깥쪽, 또 안쪽, 아래 앞니 안쪽, 어금니 안쪽 닦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아래 앞니 안쪽은 치석이 생기기가 쉬운 부위거든요. 이 부분도 칫솔질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잘 닦아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이를 닦을 때는 약한 힘으로 살살 닦되 꼼꼼히 닦으셔야 되고요. 치아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아랑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랑 잇몸 사이를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잇몸에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위는 더 집중 공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닦게 되시면은 대략 한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시면 가볍게 이제 헹구시면 되겠죠. 하루에 3번에서 4번, 식사를 3번 하고 나면 식사 후에 3번을 닦고 주무시기 전에 1번을 닦으시면 구강위생 관리를 잘 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이를 닦고 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가 잘 닦였는지 안 닦였는지. 이 과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걸 꼭 하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서로 치아들을 한번 이렇게 싹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까지 위아래 다. 그래서 매끄럽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면 또 닦으셔야 돼요. 치태가 치아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면이 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매끄러운 치아면하고 달라요. 그런 면이 있으면 다시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치를 한 이후에 내 혀로 치아들을 쭉 만져보면서 매끄러운 표면들이 다 느껴지는지를 확인하시고 양치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일반적인 칫솔을 사용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갖고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치실을 많이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치실은 30cm 정도 이렇게 잘라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은 다음에 이 치아랑 치아 사이 이렇게 넣어서 이 사이를 닦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군데군데를 닦아주시면 되고요. 앞니 사이도 닦아주시면 좋고요. 하루에 1번 혹은 2번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실을 하면 생각보다 치아 사이에 안 닦였던 그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들이 많이 묻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1번 정도는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치간 칫솔입니다. 치간 칫솔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요. 젊은 분들은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로 중장년층 이상 치아랑 치아 사이에 잇몸이 내려가서 공간이 벌어진 경우에 동굴처럼 생긴 부분을 닦을 때 이게 유용한 도구거든요. 직경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 구멍 크기에 맞는 거를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어서 안으로 밀어 넣었다가 바깥쪽으로 빼고 가볍게 하시면 이 부분을 닦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은 이 사이에 있는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거니까 너무 강한 힘으로 여러 번 하실 필요는 없고 적정한 크기에 적정한 힘으로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 이 부분을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칫솔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치실이나 혹은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들과 치태를 제거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 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습관을 들이시려면 칫솔을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내가 뭘 먹고 나서 이를 닦으려면 칫솔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휴대용 칫솔 키트들이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식사하고 나시면 이를 꼭 닦으실 수 있는 습관을 들여가시는 게 좋고요. 휴대하실 게 불편하면 뭐 사무실에 하나 비치해 놓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쉽게 말씀이 이렇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시면 양치를 하세요. 그러면 그 칫솔질을 3번을 하시겠죠. 아침, 점심, 저녁.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하루에 2끼만 먹어요. 그럼 2번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2번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식사 3번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은 4번 하시겠죠.
이 정도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양치질 횟수로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간식 드시고 나서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적절한 게 좋은데요. 양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한 번 하실 때 한 2분 정도, 길면 3분 정도 하시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시간도 사실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정도 하시면 되고, 너무 오래 하시는 거는 오히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치약을 묻혀서 양치를 하시게 되면서 치약에 있는 마모제 성분 때문에 일정 부분 치아가 마모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오래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꼼꼼하게는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려 그러면 대략 한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양치를 하고 난 다음에 가글을 하시는 게 구강위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 입안에서 치과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원인은 세균인데, 가글 용액 안에는 이런 항세균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세균의 역할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죠. 근데 이걸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너무 많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매일 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 항세균 작용들이 우리 입안에 있는 나쁜 세균들에만 영향을 미치면 괜찮은데, 입안에 있는 좋은 세균들, 우리가 유익균이라고 얘기하는 세균들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좋은 세균들까지 같이 없어져서 구강 안에 있는 이 세균들이 이루고 있는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오히려 또 다른 안 좋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 치아를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는 음식물을 먹는데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치아를 갖고 병을 딴다든가, 이건 병따개로 사용하는 거죠. 아니면 치아를 가지고 실이나 아니면 뭐 플라스틱 끈 같은 거를 자를 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봉지를 뜯을 때 쓰시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들은 치아를 안 좋게 하는 나쁜 습관이죠. 그래서 이런 습관들은 꼭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또 안 좋은 습관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가장 제가 언급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시게 되면 구강 연조직하고 치아 안쪽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물질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구강위생 관리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것도 꼭 피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피하셔야 될 안 좋은 습관이 이를 꽉 물고 있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앙 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쉬어줘야 될 턱 근육들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과긴장 상태에 있으면 턱 근육, 턱 관절, 뭐 두통, 목까지 안 좋은 통증이나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치아에도 무리한 힘이 가해지니까 좋지 않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온도 자극이 너무 과한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너무 차가운 거나 너무 뜨거운 것들은 치아 안에 있는 신경 조직에 과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뭐 차가운 음료수 드시는 건 좋지만 그걸 먹다 보면 치아가 시린 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시린 증상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얼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음을 드시면서 녹여 먹으면 좀 그나마 나은데, 그게 아니라 오독오독 씹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얼음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드실 때 치아에 마모나 균열, 더 나아가서는 치아가 파절되는 것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피하시면 좋고요. 달고 끈적끈적한 음식들, 이런 것들 다 피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사탕이라든가 초콜릿, 이렇게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입안에 있는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이런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세균들이 활동을 하면서 산을 발생시키거든요. 이런 산에 의해서 치아가 부식되면서 충치가 발생되게 되니까 이렇게 단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근데 끈적거리는 것까지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엿이라든가 아니면 젤리, 이런 음식들은 드시면은 단데 끈적이면서 치아에 달라붙어 가지고 잘 제거도 되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너무 과도하게 자극적인 음식들, 예를 들어서 산이 많은 음식들 같은 경우들은 치아 부식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치아 안에는요, 치수라고 해서 신경과 혈관이 있는 가장 안쪽에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온도 자극이나 통증 자극 같은 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자극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너무 과도하면 좋지는 않거든요. 이 치아에 가해지는 자극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신경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물론 가역적인 염증 반응이지만 그 안에 혈류가 증가되면서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통증이나 과민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너무 강한 자극이 가는 음식들, 온도 자극이라든가 산과 알칼리성이 너무 강하게 자극이 되는 음식들을 좀 피하시는 게 치아 건강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드셨어요. 너무 달거나 아니면 끈적거리는 음식, 아니면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맛있게 드시고요. 드시고 나셔서 하실 수 있으면 화장실에 가셔서 칫솔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어요. 칫솔을 휴대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물로 한번 입을 헹구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 번 물로 입을 헹구시면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잔존물들이 그래도 상당히 한 80%, 90% 정도는 입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 장기적인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칫솔질은 아주 간단한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입안을 청소하는 겁니다. 입안에 있는 수많은 그 음식물 찌꺼기들, 잔존물들을 청소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청소해 주지 않으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그걸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과도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충치가 생기게 되면서 그런 염증들이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치아들과 잇몸 조직들을 더 많이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물리적인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칫솔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잇몸에 좋은 영양제를 드세요, 약을 드세요, 가글 용액을 쓰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칫솔질을 잘하는 게 첫 번째다. 그것만 잘하면 90점은 확보하는 겁니다. 아무리 치과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고 하셔도 혹은 뭐 크라운이나 다른 보철 치료를 하셨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치아를 관리하려고 하는 습관이나 혹은 의지, 행동이 없으면 다시 또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인의 치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스스로 식사를 하시고 나면 칫솔질을 하시면서 구강위생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